네, 치열한 수요일의 토픽 전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3월의 전쟁에 새롭게 참전해주는 이 용사님이 계시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요, 지난달 우승자인 불세 위원님 그리고 뉴페이스 정혜성 위원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우승자와 새로운 도전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났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참여해주신 정혜성 위원님도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위원님, 상대가 오늘 만만치 않습니다. 무려 지난달 우승자인데 각오 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수익률 대회인 만큼 저도 이제 보여드릴 것도 좀 많이 보여드려야겠죠. 네. 충분히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수익률 또 보여드릴 거고요. 정정당당하게 토픽 전쟁인 만큼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혜성 위원님의 각오도 만만치 않습니다. 3월 한 달 수요일에 남자들 과연 얼마만큼의 상승률을 가져올지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정혜성 위원님과는 코스닥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반도체 종목을 하나 보고 가려고 합니다. 바로 엑시콘인데요. 오늘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이 회사를 찾았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것만이 주가를 움직이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CXL 쪽도 지금 오늘 장 초반에 좀 급등을 했다가 마지막에 또 중간에 좀 잠잠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장 후반에 갑자기 또 급등하는 흐름들이 이렇게 나와줬는데 우선은 이 삼성전자가 이 CXL 시장을 좀 선점을 하려는 게 좀 이제 눈에 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삼성전자가 이 HBM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에 좀 뒤로 밀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먼저 이 HBM3를 양산을 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이 CXL 시장을 먼저 좀 본격적으로 잡으려는 부분이 지금 좀 눈에 부각을 받는 것 같고. 기존에는 이제 네오셈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장을 잡았다면은 그 후속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이제 부각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가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눌렸다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살짝 이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직전 고점에서의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라면은 주가 세 번째 고점에서 뚫고 올라가서 더 큰 수익률을 가져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해요. 근데 일단 내일은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겠죠. 네. 어느 정도는 비중을 줄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여주신 분들은.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시간외에서는 이렇게 엑시콘이나 네오셈 같은 반도체 종목들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일 시장에서의 이 갭상승으로 출발할지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의 토픽 전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도전자죠. 사실 이미 다른 방송에서 너무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전쟁은 또 처음이시기 때문에 종목을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종목을 좀 가져올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진짜 네. 많이 했는데 우선 오늘 바이오가 되게 좋았잖아요. 네. 바이오가 또 너무 좋았어서 바이오 관련된 기업을 가져왔고요. 오늘 종목명은 인벤티지 랩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맞습니다. 기업이죠. 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암학회 때문에 오늘 이 바이오 쪽이 많이 좋았는데 이 수급이 또 다른 쪽으로도 불이 옮기듯이 번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한번 가져와 봤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서 특히 이 미국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가 특히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수출이 너무 잘 돼가지고 덴마크의 금리 인하까지 이끌었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 바이킹이라는 회사가 이 민상 이상에서 비만 치료 효과를 보이면서 그런 효과를 입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단 하루 만에 120%까지 또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관심이 되게 많다. 그래서 사실 저도 요즘에 살이 좀 올라서 제철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관심이 좀 많은데 네. 그만큼 구하기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비싸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되게 비싸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수요가 또 따라주니까 네. 비싸다고도 하고. 그리고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데
이 마이크로 플루이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양산에 좀 유용한 이런 플랫폼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큐라티스랑 MOU를 체결을 하면서 이 주사제를 만들 제조소를 구축을 하겠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이제 주사를 일주일마다 맞아야 되거든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주기가 한 달 또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점점 늘어난다 치면은 시장의 관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엄청난 좀 파장을 좀 일으킬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기대감 자체가 이제 이 인벤티지 랩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인벤티지 랩이 자체 개발한 이 LMP 제조 장비 핸디진 GMP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LMP라는 게 뭐냐면은 mRNA 핵산을 이제 체내에 좀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에 필요한 꼭 이런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이 LMP 기술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좀 수입을 해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역수출할 수 있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쓰고 이제 역수출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까지 이렇게 대표님께서 인벤티지 랩 대표님께서 밝혔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14,000원 정도로 우선은 좀 한번 짧게 잡아볼게요. 왜냐하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막 최근에 크게 붙었던 종목이 또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는 14,000원 정도로 잡아보겠고요.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위로 아래로 짧게 잡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라운드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요. 양 위원님의 섹터가 갈렸습니다. 불세 위원님은 조정 후 매수 타이밍이 왔다는 로봇 관련주 이렌시스였고요. 정혜성 위원님은 최근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 인벤티지랩이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2라운드 배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1조 원 이상의 묵직한 종목으로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직한 종목이지만 상승 모멘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크게 상승하는 라운드이기도 한데요. 1라운드는 이제 중소형주인데 제약바이오를 선택을 하셨어요. 2라운드도 불세 위원님처럼 이렇게 제약바이오를 선택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틀렸습니다. 틀렸나요? 2라운드는 반도체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죠. 반도체는 올해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전망 시기가 뒤로 밀렸다고 하더라도 이 불안감 자체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주가에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또 다음 주까지 나올 이런 지표들, 고용 지표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CPI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예상치에만 좀 예상치에서 많이 올라가지만 않는다면은 상회만 하지 않는다면은 반도체 업종에 좀 더 불을 좀 더 지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를 가져왔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사실 반도체도 가는 종목만 더 가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이수페타시스는 어떤가요? 이수페타시스가 요즘에 또 PCB 쪽에서 많이 부각을 받잖아요. 얘도 그동안 좀 이제 횡보하는 흐름이 나와졌다가 최근에야 이번 주부터 좀 급등이 나와졌는데 일단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관련주로 좀 대표적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장을 보시더라도 미국장이 어제 나스닥이 하락을 했죠. 1%가량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어땠습니까? 단단 묵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버텨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도 고점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국내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좀 더 모멘텀을 받고 부각을 받고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대표적인 이수페타시스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작년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모든 반도체 업종들이 그렇긴 하겠지만은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올해 이번에 네 번째 공장 하반기에 네 번째 공장이 이제 증설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들어갔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 이 캐파를 늘리기 위한 투자, 도약을 위함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7월부터 이 이수페타시스가 AI양 가속기 고다층 기판 이 MLB 수주액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2배 이상 증가를 할 거다, 늘어날 거다 하면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될 겁니다. 사실 월화수, 이번 주 월화수 다 그랬죠. 네. 그런 부분들도 봤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수페타시스는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의 수급도 좋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이제 작년 7월 고점인 43,000원을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3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가 2라운드 정혜성 위원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강하면서 전체적으로 갈 때는 걱정이 없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들이 오늘 쉬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상승까지 좀 이끌어간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럼 반도체 상승 모멘텀이 더 강하게 부각이 된다면 이 종목이 더 강하게 날아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를 좀 보시면은 사실 이 저항 받았을 구간에서 오늘 장 초반에 좀 약간 밀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항 받는 자리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조차도 밀고서 올려줬다. 그래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줬고 이 안에서 이제 좀 주가가 좀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여기를 뚫는 직전 고점 이 부분을 뚫으려는 시도가 나와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수익률을 더 쌓아갈 수 있는 자리가 올 거고. 좀 약간 높다고 부담되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레고캠 바이오도 그랬잖아요. 지금 아니면 못 잡습니다. 라는 똑같은 관점으로 이스페타시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지금 들어가야 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하지만 2라운드도 섹터가 또다시 엇갈렸습니다. 불세 위원님은 제약바이오, 레고캠바이오였고요. 정혜성 위원님은 반도체,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한 주간 더 많은 상승률을 가져올지 화면을 통해서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시던 시간입니다. 3라운드 배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는 시총 규모에 상관없이 두 위원님들이 가장 자신 있는 종목으로 대결을 하는 라운드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또 정혜성 위원님과도 3라운드 종목을 다뤄봐야겠죠. 3라운드 종목 시총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오를 만한 종목을 대결하는 라운드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그에 맞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3라운드에서는 나무가를 가져왔습니다. 나무가요? 네, 어떤 종목이죠? 대표적으로 원래는 이게 삼성전자의 이제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많이 묶이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 쪽으로 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지금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애플이 MR 이 헤드셋을 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환불 사태도 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실 애플 이 비전 프로가 팔린 게 거의 이제 그 브랜드 파워 때문에 많이 팔렸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시장에서 막 부각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 메타버스 쪽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 메타버스 시장 자체가 123조 원 규모입니다. 우리 하나로. 근데 2030년까지는 거의 약 1,7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이 기기뿐만 아니라 뭐 콘텐츠, 뭐 하드웨어 이렇게 싹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 휴대폰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알고리즘이 요즘에 버추얼 유튜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네. 좀 즐길 게 많다는 거죠. 즐길 게 많다는 거고 이걸로 또 파생돼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산업들이 점점 더 다양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버추얼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방송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고 실제로 이제 콘서트까지 열기도 하고 거의 엔터나 다름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 상업용 부동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공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공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이게 이 팬데믹 이후에 이 재택근무 수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또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사실 우리가 줌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재택을 하지만은 또 어떤 기업은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용해서 재택근무를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뭐 좀 다양한 산업으로 메타버스 산업 자체가 좀 시장이 많이 커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이 시장에서도 저번에 그 CES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도 그렇죠.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XR 기기 출하량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이제 올해만 47% 증가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 거는 이 메타퀘스트거든요. 메타 기업의 메타퀘스트 3가 이제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 메타의 저커버그가 방한을 하면서 이 LG전자와 XR 사업을 또 이제 진행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올해 하반기에 이 XR 기기도 또 출시를 할 예정이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무가가 이 삼성전자향 이 XR 기기 카메라 모듈을 좀 납품할 거라는 기대를 좀 품어주고 있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3D 센싱 카메라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짧게 빛을 쏴가지고 그게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거리를 그렇게 깊이를 측정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게 로봇 청소기나 그리고 자율주행 센서에도 이제 좀 폭넓게 사용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몇 안 되는 그런 유일한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요 17,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라운드 정혜성 위원님의 종목이 나무가였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한 기업이었고요. 최근 주가 흐름을 좀 보니까 뭐 큰 반등이 있지는 않았는데 2라운드 종목처럼 이 저점에서 좀 진입이 좋은 지금 타이밍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가져온 것도 있어요. 나무 같은 경우. 네, 좋습니다. 부담이 없잖아요, 사실. 네. 네. 두 위원님의 이 성향이 조금 비슷하신 것 같아요. 크게 오르는 종목이 더 간다라기보다는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보자 이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네, 3라운드 종목 모두 다 공개가 됐네요. 불세 위원님은 DTNCR로 정혜성 위원님은 나무가였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하루하루 시장이 너무나 또 크게 변하고 또 주도하는 섹터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시장인데요. 내일 시장 정비도 위원님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혜성 위원님의 키워드도 볼까요? 네, 조족지혈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내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 거죠? 조족지혈이라는 뜻이 이제 세 발의 피라는 뜻입니다. 아주 조금이라는 뜻이죠. 내일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부터 해서 뭐 ADP 취업자 이런 변동 지수라든지 그런 고용 지표라든지 그리고 이제 페드 파월 의장이 또 발언을 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주가 하락을 겪더라도 이거는 좀 길게 봤을 때 일부일 것이다. 일부일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종목이 좀 하락을 하더라도 뭐 좀 하루를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크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일부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종목만 좋은 종목을 골라놨다면은 겁먹지 마라. 그러니까 겁먹지 마라. 지금은 너무 일부일 뿐이다. 라고 좀 천천히 기다리면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혜성 위원님의 내일장 키워드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